빈축을 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안 하면 그만인 일을 굳이 행할 때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빈축의 한자는 찡그릴 빈 닥칠 축자입니다. 닥칠 죽은 찡그리다, 찌푸리다, 쭈그리다 등의 뜻이 포함됩니다. 빈축이란 한마디로 남에게 인상 찡그리게 만드는 바를 지칭합니다. 빈축의 어원은 중국 고전 장자에 나오는 설화입니다. 절세미녀 서신은 위장병이 있어서 위장의 통증을 느끼면 그때마다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면서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마저 너무나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본 소문난 추녀 동시가 자신도 관심을 받으려고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질색을 하며 모두 도망가 버렸다고 하네요. 여기서 빈축을 산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무려 2200여 년이 넘는 유서 깊은 어휘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미녀는 관심을 받고 찬사를 받는 데 비해 추녀는 괄시받고 욕만 바가지로 먹는 세상 인심은 2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파경은 이혼과 동의어입니다. 파경은 중국 고대 설화에서 유래합니다. 전쟁을 피해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된 어느 부부가 정표로 삼기 위해 거울을 깨서 반쪽씩 나눠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해피엔딩 설화가 와전되어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바로 그 뜻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깨진 거울이 주는 선입견이 행복한 부부보다는 파탄난 부부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파경의 한자는 깨트릴 파 거울 경자입니다. 깨진 거울이 주는 파괴 이미지와 부부 생활의 파탄이 주는 이미지가 맞아떨어져서 생겨난 어휘입니다. 요즘 결혼한 신혼부부의 거의 반이 몇 년도 못 가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눈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도 상당수일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불행해지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결혼도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뉴스를 통해 수시로 접하게 되는 파경이라는 한자어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선사시대 이래의 절대 관습이 박살나고 있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분은 충분하다는 뜻으로 널리 쓰입니다. 10분은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본어로는 10분과 충분의 발음이 똑같다는 이유로 동의어로 쓰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도 10분이 충분하다와 동의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봉건의 한자는 봉할 봉 세울 건자입니다. 황제가 제후를 봉한 후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영주를 봉하고 영지를 다스리게 하는 것도 역시 봉건입니다. 황제나 임금이 제후나 영주로 임명하고 다스릴 영지를 하사하는 일을 봉한다고 합니다. 봉건적이라는 한자어는 구한말 일본을 다녀온 지식인들이 구시대적 또는 정근대적이라는 뜻으로 쓰기 시작하여 한국어 속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봉건적이라는 말을 구시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등은 다 봉건시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만은 봉건시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봉건시대가 없었는데도 봉건적이라는 어휘를 구시대적 또는 전근대적의 의미로 쓰는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난상 토론하면 일단 어지러울 난자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질서 없이 어지럽게 하는 토론, 즉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쌈 싸우듯이 하는 토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난상 토론은 충분히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하는 토론을 말합니다. 난상의 한자는 빛날 난 혹은 문드러질 난자 헤아릴 상자입니다. 문드러질 정도로 헤아려 보는 것이니 기탄 없이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난상입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에는 난상 토론의 의미를 계급장 떼고 언성 높이며 토론했다는 뜻으로 쓴 기사가 적지 않습니다. 난상 토론의 난이라는 한자가 의뢰이 어지러울 난일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 노발대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넬로 필발의 노발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큰데 필발의 대발은 크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점점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이 노발대발입니다. 수시로 데이트 상대를 바꾸는 남자를 보고 여성 편력이 심하다고 합니다. 바람기 많은 남자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어휘가 여성 편력입니다. 편력의 한자는 두루편 진할역자입니다. 진할역은 겪다 거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두루두루 겪어보는 것이 여성 편력입니다. 편력이라는 어휘 자체는 여러 분야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지식을 쌓는 바를 의미합니다.
아녀자의 한자는 아이야 여자녀 아들자입니다. 아녀자는 여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원래는 아이와 여자를 아울러서 지칭하는 어휘였습니다. 아이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자는 교육을 못 받아서 역시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거 가부장제하에서 아이와 여자는 둘 다 무식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어휘입니다. 좋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를 지칭하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한자는 들야합할 합자입니다. 야합이라는 어휘는 동양의 최고 성자로 알려진 공자와 엮여져 있습니다. 야합의 최초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마천은 수경을이라는 60대 하급 무사가 무녀의 딸 16세 안씨 처녀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합이란 한자의 뜻 그대로 남녀가 들판에서 정을 통하는 바를 말합니다. 공자는 들판에서 만들어진 사생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현재의 기준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경을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안씨 처녀와 야합한 것은 후사를 잇기 위한 목적일 뿐 10대 처녀를 성노리개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처녀 본인과 그 모친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야합이므로 그 어떠한 강제성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2600년 전에는 남녀가 들판의 으슥한 숲 속에서 정을 통하는 일조차 일상사로 보여집니다.